자, 여러분. 오늘 증시 보시고 진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투자를 한 단계 끌어올릴 아주 중요한 심층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바로 오늘 한국 증시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시장을 뒤흔든 이 어마어마한 매물 폭탄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게 도대체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오늘 명확한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만 꽉 잡고 계셔도 시장 소매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5조 6,090억 원.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오늘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입니다. 이건 뭐 평범한 차익 실현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시장을 그냥 위에서 짓누르는 강력한 하방 압력입니다.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끝났어 하고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어떤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수급 데이터를 표로 싹 정리해봤는데 이걸 뜯어보면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코스피를 먼저 보실까요? 외국인이 무려 5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말 그대로 양매도 폭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은 원저리 딴판입니다. 기관은 여기서도 2,5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5,2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양쪽 다 던지는데 외국인은 코스피에선 팔고 코스닥에선 사는 철저하게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는 거. 사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상반된 전략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대장주들을 무서운 속도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코스닥에서는 성장성이 돋보이는 중소형 기술주들은 막 쓸어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한국 증시 자체를 버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주에 쏠린 리스크는 쫙 줄이면서 여전히 실적 좋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 혁신 기업들에는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시장을 짓누르는 매도 폭탄의 진짜 이유, 바로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하는데요. 리밸런싱은요, 시장이 막 폭락할 것 같아서 공포에 질려 던지는 패닉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같이 굴리는 돈이 엄청난 초거대 기관들은 절대 기분이나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각 자산의 비중을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딱 정해둡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서 목표 비중을 넘어가 버리면 그걸 기계적으로 팔아서 원래 비율로 되돌려놔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기관 매도세의 본질은 위기감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규칙을 실행하고 있는 거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치로 보시면 이 상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목표로 정해둔 국내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딱 14.9%예요. 그런데 최근 코스피가 무섭게 치솟다 보니까 현재 이 비중이 25%를 훌쩍 넘어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전체 기금이 무려 1,700조 원을 돌파했어요. 1,700조 원에서 10% 비중 차이면 무려 170조 원입니다. 와, 감이 오시나요? 물론 이 큰 돈을 한 방에 다 팔진 않겠지만 그 기계적인 규칙을 지키려면 앞으로 수십조 원 단위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목표치를 맞출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7,500선 부근까지 단기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말 그대로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불과 올해 첫 4개월 만에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250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역대 최고 수익률 찍었다고 난리 났을 때 번 돈이 231조 원이었는데 단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수익을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진짜 역대급이죠. 이 눈부신 수익이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을 빵빵하게 초과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등 떠밀려서 강제 배돈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이렇게 팔아제끼면 시장에 충격이 간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월에 증시가 단기로 너무 급등하니까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원칙대로 막 팔았다가 시장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유예 조치가 영원할 순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달 말 5월 말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예요. 여기서 향후 자산 배분안이랑 리밸런싱을 언제 다시 재개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자, 이제 원칙대로 비중 다시 줄이세요 하는 결정이 떨어지면 꾹꾹 눌러놨던 수십조 원의 매도 폭탄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 전망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공포에 질리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왜 이러는지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제 아주 이성적으로 대응만 하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이긴 했지만 증권가에서 보는 중장기 펀더멘털은 아주 탄탄합니다. 2020년 하반기 코스피 목표 밴드를 보시면 7,600에서 최상단 11,60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코스닥도 1,600에서 1,900포인트까지 갈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좋게 보는 강력한 근거가 뭐냐? 바로 반도체와 AI입니다. 지금 글로벌 AI 자본 지출, 즉 KPEX 슈퍼사이클이 쫙 돌고 있잖아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가치는 아직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급의 안개만 거치고 나면 위로 올라갈 모멘텀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명확한 대응 3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들고 계신다면 5월 말 기금운용위원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칼같이 손절 라인을 딱 설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둘째, 오늘 외국인들이 보여줬잖아요. 코스닥의 AI, 반도체 중소형주나 방산처럼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쭉 홀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셋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섣부른 패닉셀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업 펀더멘탈은 멀쩡한데 단순히 수급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건 오히려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거대한 자금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빚어낸 지금의 시장 상황. 분명히 코스피 대형주들한테는 당장 숨막히는 단기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가 아니라 그냥 수급이 꼬여서 가격이 왜곡되는 거라면 준비된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다가오는 5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시장 판도를 어떻게 뒤집을지, 우리 계좌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켜보자고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